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소재 부품 산업의 자립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는 탄소와 식품 산업을 주목했고요. 그중 전북을 지목했습니다. 바로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찾았고 효성 전주 공장과 향토 기업인 하림을 방문해서 기업의 투자 협약을 축하하고 탄소 소재 기술 개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이 전북에서 태동하게 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전북 경제 도약하나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방문을 계기로 살펴보는 탄소 산업 등 전북 경제 육성의 실체와 과제, 또 전북에서 속도를 내야 할 현안들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 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방문이 전북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대통령까지 탄소 공장을 방문한 걸 보면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죠. 탄소 산업이 미래 산업이긴 하니까 아무래도 전북 지역에서는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본격 시행됐고 가장 타격받는 분야가 탄소나 농식품이라고 들었는데 마침 효성이나 하림이 투자를 하고 대통령도 지지를 해주고 하니까 전북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지 않을까.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나 싶었어가지고 몇 차례 이제 뭐 총리님도 몇 번 방문하신 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와서 말씀은 이렇게 좋게 해주시는데 실제로 시행됐던 경우가 많이 없었던 걸로, 그런 거를 보면 아무래도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흐지부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전라북도에서 많이 지지를 해줬잖아요. 그만큼 전북을 위해서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탄소 산업에 투자해주고 성장을 도와서 전북 발전에 힘써주셨으면 해요. 이전에 전라북도에 많은 정치인들이 다녀갔었고 기대감도 가졌었지만 별로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엔 대통령이 탄소 산업에 힘을 실어주러 왔으니까 이제 발전의 속도가 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전라북도에 와서 약속을 많이 하는데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 확실하게 체감되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하면은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 전북 방문 의미와 기대 효과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경실련 고문이면서 전주대학교 명예교수님 김종국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권태용 사무총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권태용 사무총장님 출퇴근하시고 계시는데 네. 익산에서 매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신데 오늘 저희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일찍 내려오신 건가요? 네, 오늘 아침 회의 마치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방문 관련해서 효성 공장과 하림을 찾은 부분, 아울러서 이제 전북 경제 좀 살펴보는 기회가 될 텐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네 번째 전북을 방문하고 계시는데 그 세 번째가 이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예. 도민들도 앞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정치인들이 다녀가시는 거,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네 번째 방문 마냥 기대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번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권태용 사무총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조금 전에 도민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기대 반 우려 반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이제 그 동안에 대통령이 다녀가셔서 어떤 발표를 하셨는데 그 뒤는 도민들의 기대에 좀 못 미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앞에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번에 대통령 다녀가신 28일은 그 일본이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제 산업 전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진짜 견디기가 어려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식품과 이 탄소 산업을 주제로 해서 전북을 방문하신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예전에 나중에 새만금 문제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이번에 그 일본의 여러 가지 흐름이라는 것들은 너무 역사적 흐름이기도 하고 굉장히 앞으로에 대한 어떤 계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 시간 갈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국가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부품 소재 산업을 정말 어떤 자립적 기반을 갖추고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산업적인 어떤 대응력들을 제대로 갖추는 것 이제 매우 절박한 상황인데 예. 적어도 어쨌든 식품과 탄소에 대해서는 전북에서 한번 그 기반을 마련을 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의도를 밝힌 만큼 예. 도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지금 보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같은 경우에 총론은 크게 딱 시작을 하는데 예. 뭔가 항상 용두사미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뒤에 좀 마무리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예. 이 장기 지속 정책의 경우에 특히 이제 중간에 좀 흐물흐물해지는 이제 특히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 너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체감적으로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 대통령이 약속하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지자체와 정부의 어떤 노력 이런 예. 것들이 뒤에 좀 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안우영 도당위원장을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해서 민주당 입장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의 의미를 한번 다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권태영 사무총장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김종국 교수님, 어쨌든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는데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또 경제 대국이 위해서는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소재 특정 국가 의존들을 줄여야 한다. 그런 의미의 이번 전북 방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예, 방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한일 경제 전쟁 예. 또는 뭐 경제 외란이라고까지 임진왜란, 정유재란 뭐 했듯이 예. 외란일까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들한테 보고 있는 것이 이게 굉장히 세계적인 그 분석 연구소에서 보면은 한국이 피해가 있지만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데가 예. 골드만삭스 같은 데가 그렇고 우리나라 대기업 보면 장기적으로 가면 피해가 있을 것이다 아니 이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요즘에 와서 보면은 우리 전주 완주 같은 데서도 액화수소 이걸 이렇게 개발을 해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번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에다가 이번 기회에 기술을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자 하는 굉장한 붐이 지금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봐서는 어떤 면에서는 또 한 번 찾아온 굉장히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예. 이런 데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됐냐 이거였어요. 그렇죠.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대기업에다가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냐. 그런데 예. 탄소는 길게는 짧게는 한 15년, 길게는 한 20년 전에 전북대 강신재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김한주 시장, 그다음에 송화진 지금 지사가 시장 때 가장 크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예. 그때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사 때 하고 지금 또 김성수 시장도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서 탄소 기술이 우리나라의 기술이 지금 우리나라는 원천 기술로 해서 응용 제품 생산하는 데까지 지금 효성이 와 있어요. 그래서 현대하고 지금 이거 생산 실험에 들어가 있어서 예. 상당히 우리나라에 지금 전라북도에 137개의 이런 그 탄소 부품 공장들이 있어요. 응용 예. 공장들이. 그래서 이번에 전라북도를 방문한 것은 마침 그날이 화이트리스트가 규제하는 것을 발표하는 날이어서 예. 우리 이렇게 오래전부터 전라북도 이런 데서 탄소로 우리가 다 준비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리 탄소 문제가 지지부진했던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이제 김종국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권태영 네. 사무총장님 네. 그 김한주 전 시장 시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선도의 중심으로 이제 탄소를 이제 네. 전주에서 네. 꺼내들기 시작했는데 꽤 시간이 흘렀고 도민들은 아직 피부로 와닿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 어떤 그 효과가 분명히 이제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세계 3위 탄소 산업 생산 기업으로 네. 도약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1조 원 투자 규모까지 뭐 얘기가 나와서 우선은 지금 부풀려져 있고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만 어느 정도 이 탄소의 현실성 사실 경북 구미에 이미 이제 도레이를 중심으로 한 또 탄소가 있고 해서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북의 경쟁력? 그 이번에 이제 일본의 경제 침략, 경제 외란 이걸 맞이해서 사실은 이제 산업 전환을 하고 이제 우리 기술력을 높여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이제 몇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IMF 때 사실 굉장히 어려웠지만 어떻게 보면 산업 체질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였는데 IMF 이후에 산업 체질이 완전히 대기업 중심으로 바뀌고 또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이제 중소기업 생태계는 상당히 이제 무너진 상황.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 저희가 부품 소재 산업을 정말 육성해서 우리 기술을 개발하고 향후에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내부의 숙제는 뭐냐면 이 대기업 중심 구조, 그다음 대기업의 갑질, 예. 이러한 것들을 중소기업과 함께 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로 바꿀 수 있는가 그렇죠.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내고 기술을 개발해도 대부분 다 대기업에 의해서 이 기술 자체가 약탈되거나 내지는 그 시장에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생태 구조다 보니까 예. 장기적으로 이 중소기업의 다양한 어떤 기술 개발이 현실의 어떤 산업 전환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산업 체질도 굉장히 약해지고 대기업들은 오히려 R&D나 이런 부분에서 세계적인 어떤 흐름과 좀 떨어지고 하면서 이제 중국의 산업 그 자체의 경쟁이 상당히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본의 이제 이런 침략을 받은 상황. 그럼 향후에 있어서 이 탄소 산업 같은 경우에 아직은 이제 기술 수준이 일본에는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그럼 우리 내적으로 이런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이런 효성이나 이런 기술들, 이런 또 생산품들이 제대로 좀 소비되고, 그리고 이게 장기적인 어떤 기술 개발로 연결이 돼서 어떤 산업 전환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내적인 자립 구조를 가지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이제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결국 이제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정책 조정 능력이 굉장히 절실할 거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전라북도와 이제 정부의 향후 조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뭐 일본을 견제하는 방향에 초점이 하나가 있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 중심의 체질 개선. 사실 우리 지역은 여러분 2년 전 이미 이제 군산 조선소 중단된 거, 주연 분산이 이제 폐쇄된 거, 아울러서 이제 현대 상용차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효성과 하림 정도, 그러니까 대기업이 얼마 안 되는 정말 9%가 중소기업인 이 현실 속에서 바로 우리 지역에 바로 그런 말씀하신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체질 개선의 과제가 바로 이제 우리 지역인데, 아울러서 이제 이번 기회에 탄소와 하림, 효성과 하림을 이제 방문하셨단 말이죠. 김종국 교수님. 네, 지금 방금 우리 그 권태홍 사무총장님이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기업의 문제, 우리나라의 산업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대기업이 있고 중견기업이 있고 그 밑에도 중소기업이 있는데 지금 탄소 효성의 탄소는 대기업이라고 볼 수 없고 중견기업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전라북도 137개 정도가 되는데 벌써 여기에다가 도레이사에서 벌써 일본의 도레이사는 우리나라의 효성에서 탄소 산업을 일으킨다고 보고 새만금에다가 그 도레이 공장을 짓고 구미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여기 모든 제품을 전부 도레이 것을 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효성 자체를 고립화시켰어요. 이걸 어디다 수출할 때도 없고 납품할 때도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이제 드디어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현대에서 지금 실험 가동 중에 있어요. 아마 연말쯤에는 아마 이것을 납품하는 것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문제는 약 전라북도에 130개 되는 데서 탄소를 쓰는데 그걸 제품을 쓰는데 도레이 것을 쓰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도레이사가 효성을 미리 싹부터 자르려고 가격을 훨씬 다운시켜서 공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전라북도에 이제 강신재 원장이 원천 기술도 많이 제공을 해주었고, 그 전주대에 이제 그 탄소 석박사 과정이 있어서 수십 명의 석박사를 배출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오히려 탄소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술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마 이런 파고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정책 측면에서도 판단한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지금의 이 시국 상황에서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뭐 또 조국이라는 또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뭐 여러 가지 시국이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정치적으로 또 과거에 어떤 세 차례 방문한 기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도민들도 많은 그런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만 우리 지역 안으로 보면 지금 민주평화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었는데 이제 분당이 되면서 또 가장 전국적으로 소수의 정당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또 대한정치연대는 또 다른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 총선이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사실 지난 총선을 보면 민주당은 이제 참패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권태형 총장님. 예,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조금만 부연을 하면 예. 최근에 이제 그 중소기업 중앙회 그리고 그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그 중견기업들 그 2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 당에. 근데 정말 하실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원래 1시간 정도 간담회 예정을 했다가 최근에 중견기업 그 대표자들하고 2시간 이상 간담회를 하고 점심까지 같이 먹으면서 애로를 청취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정책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GM이나 지금 저쪽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이 산업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인 대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측과 대처가 필요하고 그런 어떤 정책 의지가 필요하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가시면서 어쨌든 전라북도에서는 이걸 계기로 잘 활용해서 우리 이제 전라북도 경제의 문제력을 풀어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결국 이 정치권이 이런 정치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후속적으로 결국 이게 몇 사람이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청취하고 실제로 그런 생태계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지속적이면서 장기적인 관심, 예산 투여, 제도 개선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는 대기업의 갑질도 좀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걸 정치적 효과로만 단기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흐름들은 도민들에게 그렇게 썩 평가받지 못할 거다. 특히 이제 민주당이 오랫동안 전라북도의 여당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전북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데 대해서 깊이 성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산업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고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실제로 이런 산업 생태계가 국제 경쟁력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형성되도록 과연 준비한 당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선거 때 되면 굉장히 많은 공약을 내걸고 어려울 때 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뭐 경제가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새만금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새만금 재생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지켜보십시오. 그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하고 있는 그 패널을 어딜 걸 쓰는지. 유일하게 우리 전라북도에 생산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어요. 근데 가격으로만 보면 중국산이 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윤 논리로만 보면 결국 우선 중국산을 쓰는 게 좋긴 하지만 그렇게 따지다 보면 국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한 역할을 사실은 정치권이 치열하게 해줘야 하나의 생태계 형성이라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기왕에 대통령 다녀가신 거는 좋은 계기일 텐데 민주당이든 민평당이든 어느 당 이름을 걸고 있는 이런 정치권들이 여기에 대한 노력들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해나가느냐. 애로 청취를 하면서 단기적인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대로 장기적인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대로 또는 제도 개선이나 법제도 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 산업전환이 발표되고 일본이 이렇게 하고 나서 경제 전환을 하겠다. 그 뒤에 쭉 보면 대기업들이 그동안의 착한 규제를 풀려고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이제 당에서 쭉 제출했었던 그런 화평법이나 화관법 이거는 정말로 꼭 필요한 착한 규제인데 오히려 중소기업가의 어떤 상생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어떤 그런 흐름 대신에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착한 규제까지 풀려는 어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민주당도 거기에 또 부안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요.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말 장기적인 국제 경쟁력을 가지면서도 국내의 어떤 대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걸 화두처럼 지금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임종국 교수님. 그 선거 때마다 되면은 뭐 새만금 가지고 한 30년 뭐 이렇게 계속 뭐 좀 속된 말로 우려먹으면서 이제 국민들이 웬만큼 거기다 뭘 한다 해도 잘 안 믿고요. 맞습니다.
신뢰가 다 그 떨어져 있죠. 나타난 것이 이제 GM하고 현대조선소가 했는데 무슨 각 당에서 거기 와가지고 무슨 뭐 최고위원을 하고 뭐 그런 그 그렇죠. 보여주기 쇼를 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내성이 생겨서 그거 안 믿어요. 이제 이번 그 총선에 아마 그 영향이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 예. 저는 뭐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해서 다시 민주당에서 뭐 실질을 해먹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누가 어떤 정책 대 정책을 가지고 인물과 인물의 승부가 될 것이다. 특히 여기 호남 지역은 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이제 가장 그 민주당에서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탄소기술원을 국가기술연구원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예. 그걸 했는데 경북하고 그 경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막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우리는 적어도 20년 전에 이 탄소가 중요하다고 알고 이걸 우리가 성지처럼 생각하고 이걸 기술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이거 우리 그 권태홍 사무총장님도 이거 정책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연구를 했냐 하는 것을 부각을 시켰고요.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다. 네. 예. 그래서 이것을 탄소종합기술연구원을 국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사위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예. 네. 아. 이런 것을 빨리 해주어야 이번에 대통령이 왔다가 간 그 정책적인 효과가 나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맞습니다. 아무런 효과 없어요. 이거 10년간 1조 투자한다. 10년간 1조 투자하는 그러면 1년에 1,000조 투자하는데 그것 가지고 무슨 뭐 10,000명이 늘어나겠어요. 몇 명이 늘어나겠어요. 지금 GM이 현대조선소에서 5,000명, 10,000명이 지금 다 일자리를 잃었는데 네. 그래서 그건 의미 없고 일단은 이 시점에서 예. 국립탄소종합기술은 이것을 국립에서 빨리 만들어내고 이런 것을 좀 차근차근 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네, 저희 정의당에서도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텐데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든 사실은 연구 기능이 없이는 예. 현재 앞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저희가 초기에 이제 바탕은 좀 깔아놨는데 거기에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연구 기능을 좀 집중해서 앞으로 미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어떤 그런 예. 차원에서 이런 기술연구원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탄소와 하림을 그러니까 효성과 하림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의 의미는 잠시 후 또 네. 전라북도에 그 혁신성장산업국의 유희숙 국장을 전화 연결해서 그 내용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것, 또 산업적인 것, 경제적인 측면 다양하게 또 우리 지역 경제와 맞물려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우선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우영 위원장을 연결해서 민주당의 입장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우영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라북도를 방문하셨습니다.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들을 해주셨고요.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전라북도의 친구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등 10개 과제, 31개 세부 이행 사업을 공약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방문하신 거는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경제 도발로 첨단 소재의 해외 의존을 탈피하는 동시에 전라북도를 탄소 산업과 수소차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 그리고 또 할인 공장을 찾아서 역시 전라북도의 주력 산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에도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북 대도약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뭐 총선과 연관지어서들도 많은 말씀들을 하셔서 물론 청와대는 뭐 정치 일정과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도당 차원에서는 존재감 확보라든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그 일본의 경제 도발에 맞서서 핵심 첨단 소재인 탄소섬유 분야의 자립화 또 그리고 국가 식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식품 산업 그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그 중심에 있고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영향이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 대통령의 전북 방문에다가 지나치는 정치적 의미, 함의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상당히 뭐 군산 경제가 GM이라든지 조선소의 사태로 어려운 현실, 이것은 곧 전라북도의 어려운 경제를 의미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쨌든 새만금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번에 탄소의 효성에 이제 1조 원의 투자 아울러서 이제 하림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전라북도 지역의 어떤 사업의 한계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좀 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탄소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산업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 소재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초창기에 탄소 산업 분야에 발벗고 뛰어들었고 지금의 성과를 이뤄냈고요. 효성도 전북의 정성에 이끌려서 전주에다가 공장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일에 대통령께서 3가지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첫 번째는 탄소 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 품목에다가 앞으로 7년간 7조에서 8조 원 정도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수요하고 공급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구축해서 국내 탄소 섬유 산업의 생태계를 개선할 것이고, 또 10년간 약 9,000명의 탄소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탄소 산업이 이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핵심 산업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전라북도가 탄소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북도당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김종국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한 걸음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탄소산업진흥원이 설립돼야 되는 그런 과제, 탄소소재법 개정안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이 개정안도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와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떤지요? 저희 당 내에서도 이러한 탄소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저희 당 저를 비롯해서 저희 당 소속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당 의원도 설득하고 어쨌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경쟁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될 것인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오늘 패널로 김종국 교수님과 권태용 사무총장 나오고 계신데 김종국 교수님 혹시 민주당 차원에 또 제안하실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사실상 지금 이제 도민들의 이야기는 대통령이 왔다 가셨는데 별로 이렇게 남는 것이 없다. 보여주는 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고용이 증진되거나 예산이 되거나 무슨 예를 들어 탄소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통과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경제 외란이 터져서 탄소가 부각된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말로 20년 전부터 이것을 노력했던 것을 좀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안우영 도당위원장님 특별한 보관 계시는가요? 이번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이제 탄소산업의 공급처로 효성을 다시 보게 됐고 그만큼 이제 앞으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제 특별한 지원책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7년간 7조에서 8조 원 정도의 투자를 약속을 했고요. 또 우리 당과 정부도 이번 8월 26일 날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소재 부품 산업의 자립과 경쟁력 제고 예산을 내년에 2조 원 이상 반영하고 또 추가적인 상황 변화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해서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제 정부 지원과 예산이 투입된다면은 원천 기술과 상용화 기술 개발의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권태용 혹시 사무총장님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뵙고 또 뵙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탄소와 농식품 외에도 지금 전북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이 오셔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약속하고 가셨는데 실제로 막상 추진 과정에서 보니까 미처 발표 단계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좀 드러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GM 군산 공장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매각 절차를 거쳐서 향후에 이제 군산형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노사민정 지금 논의를 계속 군산에서 하고 있는 중인데, 예, 이런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GM 군산 공장의 어떤 여러 가지 실업 사태에 대한 해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에
이제 그것이 이제 속도를 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실제로 보면 우리 전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소모적인 좀 논쟁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들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그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사실 기본 계획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산업이라든가 국제협력용지 등 그 내부 개발을 촉진하고 또 관련 제조시설이라든가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발전에 그 발전과 지역경제 견인에 이렇게 활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런 논쟁은 조금 더 잘해야 된다는 부분은 좋지만 비판적인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두고 이 사업의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새만금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올려줄 것인지 이런 데 좀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군산경제 회생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하고 정치권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많은 도민들께서 실망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분산 공장의 경우에 MS 컨소시엄이 분산 공장을 인수하고 또 투자 계약을 체결을 했고 또 새만금 컨소시엄도 지금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두 개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앞으로 군산 지역에 군산 새만금 지역에 그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 요게 정부의 그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위원장님, 네, 그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도 그렇고 GM 군산공장의 상생형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논쟁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쟁점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 논쟁 자체를 소모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대로 어떤 대안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전북에서 일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비판적인 문제의식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모아서 문제가 안 되도록, 왜냐하면 광주형 일자리하고 지금 군산형 일자리에서 이름은 비슷합니다만은 군산형 일자리도 조건이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상당히 좀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향후에 그 어떤 여러 가지 위기 요소 또는 제기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논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보다 더 좀 적극적인 토론에 나서 주시는 게 오히려 전북 경제 발전에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이 재생에너지 문제라든가 그 상생형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제 거기에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안희영 위원장님 예결위원이 또 되셔서 많은 예산 확보에 또 노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예,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 항상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전북 도당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제가 이번에 그 여당의 이제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예결위원으로 좀 선임이 됐습니다. 예, 그에 맞게 앞으로도 전북 발전과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추석 전 수요일 밤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각 도당 위원장 5분을 모시고 또 저희가 각 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의 유희숙 국장을 연결해서 도차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희숙입니다. 예, 이제 어찌 보면 탄소 산업 그리고 농식품 산업 뭐 메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청신으로 지금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탄소 산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에 탄소 산업 하면은 다들 그동안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 않았던 사업 부자다, 안 되는 사업이다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소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표적인 산업이라든가 대표적인 대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산업을 잡고 가면서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송하진 도지사님, 당시 시장님의 강한 의지로 지금까지 좀 끌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단계 그 연구 개발을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효성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 공장 2,000톤 공장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면 4,000톤이 생산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2028년까지 해서 10개 라인 24,000톤을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고요. 예. 대통령님께서는 이에 맞춰서 이 전라북도 전주를 탄소 소재 복합 클러스터로 키우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해준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야말로 그 10년 동안 저희가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탄소 소재를 중심으로 한 완전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눈앞에 이제 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상황들을 보면 우리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 때 오셔서 목소리를 낼 때 오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 그 국가적 상황 아울러서 탄소가 이제 그 하나의 포함이 되는 것을 우려해서 오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과 상관없이 대통령의 방문이 계획이 좀 있었던 것인지 탄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요. 특히 할인 방문은 더욱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동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님은 우리 지역에 한 3번 정도 방문하셨고 이번이 4번째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전라북도 탄소 산업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사실은 후보 시절부터 관심이 많아서 탄소융합기술원도 방문을 해주셨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일본 규제 발표 이후에 우리 소재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또 효성에서도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이번에 방문을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탄소 이야기는 앞에서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역시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이 탄소 소재법 개정안 통과가 됨으로써 속도를 낼 텐데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에 많은 주문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탄소 소재법을 개정을 원하는 것은 탄소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탄소 소재를 제대로 이제 키우고 전 세계적으로 좀 전 세계적인 수준을 좀 확보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참 그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지금 탄소 소재법 개정을 통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은 이게 이제 또 지역 간의 문제 또 타 산업과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국회 제2소위 법사위 제2소위 단계에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한 2년간 이런 것이 사실은 좀 답보돼서 저희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또 그 법적인 부분이고 국회 단계의 문제라서 저희가 참 쉽게 접근하지 못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번에 그 대통령님 다녀가시면서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분야기획재정부에서도 장관급에서 같이 오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처들의 어떤 관심도도 많이 높아졌고 또 이 전반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이런 신소재를 국산화하고 또 산업을 더 발달시키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더 확산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재상정을 위한 좋은 분위기가 마련됐다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상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기회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많은 분들 바라보시겠습니다만 사실 새만금의 신재생 에너지 비전 선포할 때도 얼마 동안
우리가 기다렸는데 이곳에 신재생 에너지냐부터 이제 여러 민평당의 또 입장 발표도 있었고요. 아울러서 뭐 기대 효과도 큽니다만 특히 이번에 효성 첨단 소재 전유공장 신규 투자 협약식 뭐 1조 원을 투자해서 어떤 그 경제 유발 효과라든가요,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도 발표를 좀 하셨습니다만 우선 발표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투자 계획하고 더불어서 발표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탄소 산업 비전 및 발전 전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세계 수준의 한국 탄소 산업 수도로 전라북도가 거듭나야 된다는 비전을 가지고요. 예. 발전 전략을 좀 조정해서 2028년까지 3대 목표 9개의 과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를 했고요. 3대 목표라고 하면 일단 탄소 섬유 수요에 사실 그 소재가 발전을 하려면 수요 산업이 다운스트림 산업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예. 한 600% 정도 확대를 시키고 그리고 국내에서 그 공급되는 시장에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저희가 점유하고 있다면 예. 80%를 점유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일단은 기술 수준이 선진국 수준의 지금 현재 탄소 섬유나 탄소 소재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 보고 있고 또 일부는 뭐 90%까지 적용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한 95%에서 많게는 100%까지 기술 수준을 도달하겠다.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국가 탄소 소재 산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유치하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국비, 저희 지방비 합해서 한 1조 4천억 원을 또 민간 투자분까지 합쳐서요. 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김종국 교수님과 권태영 사무총장 나오고 계신데 먼저 김종국 교수님. 예. 사실상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사실상 탄소 산업은 비전은 있었지만 문제의 산업으로 이렇게 분류도 됐거든요. 그동안에.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게 일본에서 경제 전쟁을 시작을 해서 이제 941생으로 살아나는데 살아나는 가능인데 지금도 도레이사가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그 탄소를 쓰는 섬유에다가 계속 공급을 해서 효성에는 팔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도 도레이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고요. 다만 조금 큰 기대는 뭐 이렇게 자세히 뭐 타 회사의 비밀이니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탄소 섬을 가지고 지금 실험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돼야 효성의 탄소 산업이 탁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거든요. 여기의 전망은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요?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고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효성에서 생산되던 2,000톤 분량의 많은 부분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일본 규제 발표가 있은 다음에 기업들이 그동안 사실 소재를 사용을 해서 부품을 만들고 완성품을 만든 기업들이 새로운 소재를 적용을 하려면 납품하는 업체에서도 그동안 문제없이 그 생산되던 제품에다가 왜 신소재를 적용하냐 라는 그런 또 지적의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에는 또 인증받는 기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관성적으로 그 외국의 소재를 갖다가 사용을 하던 기업들도 소재를 그 수요처를 다변화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국산 소재를 활용을 해야겠구나 하는 의식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이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이고 현대에 납품하는 업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권태영 사무총장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탄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식품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 이제 뭐 삼락농정 이렇게 해서 그 농업에 대한 여러 발표도 전국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식품 산업에 뭐 예산도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다 좋은데 미래 식품 산업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을 이 농도 전북과 좀 연동해서 어떤 식품 산업의 전환 발전 전략 뭐 철학 이런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걸 유희수 국장님이 말씀. 저는 이제 그래서 간단히 이제
안전한 먹거리라는 관점에서 어떤 농업 생산과 어떤 여러 가지 전북도의 소비 이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어떤 식품 산업의 어떤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예.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축수산식품국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혁신성장의 유희숙 국장님 전화 연결된 상황에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산업국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식품 산업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식품 산업은 농업 그러니까 식재료의 생산, 농업이라는 부분이 접근이 되고 산업이라는 부분이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그냥 접근하는 일반적인 산업하고는 또 다른 시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식품 기업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고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 산업도 산업으로 봐주는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식품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떤 스타일의 지원이 있어야 될지 네네. 이런 것들도 좀 산업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제가 사실은 그 마음속에 숨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 식품 산업도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좀 다른 산업과 같은 눈으로 한번 봐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본 수출 규제가 이제 더욱더 장기화될 경우에 우리 지역의 기업들 걱정이 되고 그래서 아마 이 수출 규제 애로센터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이제 해소를 좀 하는데 도움을 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요. 네. 이것이 지금 뭐 단기적으로 끝난다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기에 좀 장기화 될 것이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재고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해소를 하고 또 뭐 가까이에 있는 좀 다른 회사에서 좀 재고로 확보해 있는 것들을 유통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피해 신고 센터가 설치가 돼 있고 도 차원에서도 그 일본 수출 규제 비상 대책반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단기적인 뭐 금융 지원이라든가 세제 부담 완화 이런 것도 추진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재를 다변화하고 국산 소재로 대체하려는 그런 기업한테는 R&D를 지원을 해주고 또 인증도 지원을 해주면서 앞으로 그 소재 부품 자립화나 경쟁력 강화에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의 유희숙 국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전라북도가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오늘 또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으로 가고 있는데요. 김종국 교수님, 경제 보복이 왜 일본으로부터 일어났는지 이걸 물론 예언한 사람도 있고 이 상황을 또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지 물론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지역 경제와 더불어서 우리 또 도민들이 또 해야 될 방향이 있다면 행동 순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이 우리 이 경제 전쟁 또는 이렇게 경제 외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걸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실은 다른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것이 좋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정말 또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면 탄소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거의 20년 전부터 했다는 것이 전라북 도민들의 자랑이고 그다음에 송화진 시장 지사 뭐 지금 김성수 시장 그전에 김한주 시장 이런 때부터 또 강신재 교수 뭐 전주대 뭐 탄소 연구 이런 것들이 자랑스러운 우리 이번에 자산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라북도는 이런 파고를 충분히 넘는 공헌자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예. 또 하나의 이제 우리 식품 산업 쪽에서 파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우리는 충분히 중국이랄지 동남아시아랄지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수출선을 변경을 한다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어서 뭐 우리 민족 저력 있잖아요. 뭐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권태영 사무총장님, 네네. 중요한 말씀 오늘 많이 해주셨는데 대기업 중심의 체질 개선이라든지 특히나 우리 지역 그 내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소비가 뭐 13% 정도 줄어들었다. 갈수록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어떤 대안이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 방문이 또 기대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차원에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그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미래적인 강점, 기회 요소는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농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식품 미래 산업이에요. 그리고 이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식품 산업도 어떻게 보면 농민과 소비단체 그다음에 지자체가 함께 그 안전한 먹거리 또 이제 로컬 지역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 나간다면 능히 현재까지의 가능성을 산업으로 좀 전환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충분한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이제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원래 이 새만금 자체가 천혜의 자원이고 보고예요. 많이 망쳐놨기도 했는데 여전히 저희가 조금만 생각을 더 열고 여러 가지 균형 잡힌 다시 말해서 미래 산업 또 환경 관광 이런 것들을 묶어서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면 새만금 지역도 현재 군산의 경제 위기나 어떤 전북의 경제를 좀 바꿔나갈 굉장히 좋은 우리들의 어떤 기회 자원이다. 근데 너무 국가 예산만 계속 탓을 하고 국가 정책만 탓을 하지 우리 자체적으로 이 새만금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토론이 부재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십 년 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도대체 새만금이 어느 순간인가 도민들의 손에서 엉뚱한 사람들로 넘어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다시 좀 찾아오자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이제 14개 시군에 대해서 보다 이제 균형 발전. 정부에 대해서도 좀 촉구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제 14개 시군의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을 조금 더 접근해가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두 분 뭐 말씀을 너무 충분히 잘 해주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으로 도움이 좀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경제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좀 극복을 해낼 것이 함께 머리를 좀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주대학교 김종국 명예교수 그리고 정의당 권태영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놓고 말합시다는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